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일어서 예전에 다음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 담아치다 다음 카페다? 예. 아니, 저기요. 본명이 뭐죠? 아니, 닉네임 멀리. 세우민 숲속인가? 닉네임 멀리 돼 있어요? 너무 오래 안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네. 네. 거기에서 보는 마음을 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내가 삿띠를 하고 있을 때 삿띠 하는 줄은 알겠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 답변에 그게 보는 마음을 보는 거다. 이제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답변자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게 맞으면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기고요. 그게 틀렸으면은 애초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의문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근데 너무 극단적이네요. 왜, 그게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런다는 게, 그러는데, 삿띠 하는 줄은 알고 있다고 그랬죠? 예, 내가 삿띠 하는 줄은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삿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삿띠 대상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대상을 떠나서 내 마음은 삿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리고 또, 몸이 아니고 내 정신작용을 본다고 해도 내 마음은 또 정신작용을 대상으로 삿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우민에서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차피 나는 얘를 보든 내 마음은 지금 삿띠랑은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대상을 굳이 보는 마음을 또 봐야 되고, 몸을 봐야 되고, 어차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삿띠 작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깨어 있어지고. 근데 막 이거를 나는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내가 느낄 때는 똑같이 명료하게 깨어 있어지고 어느 정도 번뇌가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굳이 보는 마음을 가려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가려니까 거기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이제 몸을 보고 봐야 될 때도 있고 마음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면서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조건이 정해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마음을 봐야지 좋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억지로 만들어서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몸과 마음은 무한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건대로 흘러가는 건데 거기서 내가 의지를 일으켜서 굳이 마음을 보자고 한다는 거는 대상을 한 개 고정시켜서 움켜 잡는 사마타하고 다를 게 뭔가 이게 그게 말이에요. 예 그런 데서 막 헷갈리는 게 생겨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이 좀 굉장히 검토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시어민 큰사님께서 이 법과 떼전에서의 법은 이해는 아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들으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삿띠를 하고 있는 줄 안다는 게 아주 좀 메리트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유도본문 해준 거, 어제 입대본문 해준 것 속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다만, 우리 성주호사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뿐입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고, 안 들어봤고, 직접 이렇게 티칭 하는 스님하고 이렇게 면전에서 해보지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늘 삿띠는 더블 클릭이다.
사티는 더블 클릭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듣죠? 사티는 보통 사티와 수행의 사티가 있다. 그래서 수행의 사티는 보통 사티를 수행의 사티를 바꿔서 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티 할 줄 안다고 한다면은 내가 본인이 그것도 지극히 더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더블 클릭하기 전에 그 파일 속에 들어있는 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콘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는 거는 더블 클릭하면은 그 안에 파일이 열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데요. 근데 그 더블 클릭을 할 때 맨 처음에 더블 클릭 두 개잖아요, 지금. 앞에 거가 보는 마음이고요, 뒷 거가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더블 클릭이 굉장히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사티로서 대상을 알아차리면은 이미 아는 마음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해야죠. 그래서 이미 더블 클릭하면 대상이 앞에 거가 된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이 앞에 거가 대상이고 이것이 지금 알아차림이고. 방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너무나도 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사티 할 줄은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티 대상이 뭐냐라고 했는데 쭉 얘기를 했어요. 뭐 세상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쭉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상이거든요. 그게 사티의 대상이에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 그것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지금 대상이라는 것하고 그 알아채는 마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면 놔두세요. 너무나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더블 클릭은 이미 대상 알아채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더블 클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한 개 생겼는데 네네. 여쭤봐도 네네, 괜찮아요. 이 어느 스승님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에서 내가 몸을 알아차릴 때는 이제 몸하고 아는 마음하고 거의 동시적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대상과 아는 마음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몸을 알 때는 이게 거의 몸의 느낌과 아는 마음이 동시인데 마음이 마음을 알 때에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전의 마음을 그 뒷마음이 바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짧아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너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시네요. 진짜 모르시긴 하는데 마음은 한순간에 밖에 대상이 한순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부처님밖에 몰라요. 그거 지니고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수행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수행에서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와단성 있게. 그는 진짜 마음의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작용이라는 거. 그거 아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사나 스님만 보입니까, 지금? 뒤에도 다. 그렇죠. 그럼 뒤에 거는 뭐죠? 나만 보여야 하잖아요. 말하자면, 마음에 한 대상이 한 번만 일어난다고 하면 한 번 보는데 한 대상만 일어난다면 마음은 나만 보여야 되는데 왜 옆에 거 다 보이죠? 너무 빨리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병폐예요. 그 너무 빨리 일어났다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번개보다 더 빠르다면서요. 그냥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그게 빠른 것도 사마디가 좋으면 볼 수 있습니다. 체험 가능합니다. 나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사티 할 때 번뇌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는 볼 수는 없지만 사티 할 때 번뇌가 사라지는 원리가 마음은 한순간에 한 번밖에 존재하지. 그게 아니고요. 그 변화 과정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라지는 걸로 하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로 향할 마음을 계속
올바른 대상으로 사티를 자, 번뇌로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바뀌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해요. 그 바뀌는 것도 또 있어요. 또 차원이 있어요. with in.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한 거예요. 동시적, 공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뇌가 번뇌를 안 해요. 번뇌라는 성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해요. 단지 대상으로, 때로는 법수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참 질문은 좋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알기 때문에. 아니, 저도 부족한 걸 느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만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참 자세가 좋네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사라진다면은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건 이제 그게 선정적인 거라고 그래요. 다들 사라지면은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법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벗어난 것도 사라진다고 그러고, 초월한 것도 사라진다고 그러고, 이해한 것도 사라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무상을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무상이라는 걸, 아니자를. 견해가 바뀌면 사라지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좋죠, 그게. 견해가 바뀌어서 사라지는 게 아주 좋죠. 왜냐면, 이 선행적인 사고,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생각이 그 세간적인 생각인데, 우리는 그걸로 좀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늘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정해놨으면 이것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법계에서는 이거 일어나고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물질이 또는 있던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견해도 바뀌고 보는 마음도 바뀌고 뭐 이렇게 대상한 마음이 바뀌면서 다른 차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차원이 바뀌어, 시스템이 바뀌어. 보는 시스템이 바뀌어요. 보는 시스템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럼 마음이 보는데, 마음이 본다는 것도 마음이 본다는 것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눈은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뭘 봐? 꽃이라고 하나요? 마음이 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본다는 것이 뭔가, 정말 그 마음도 볼 줄 아는가,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그래, 괜찮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10년차다 보니까 마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싶어서 여기 와서는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행선을 하거나 또는 뭐 집에 있을 때 마트를 가도 그랬잖아요. 예, 걸어가면서 이제 눈에서 딱 사물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부딪힌다고도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가르침에서는 그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이제 알아차림을 두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10년차니까 마음을 본다고 그냥 알아지는 거는 알기만 하고 부딪힌 다음에 바로 내 마음이 어떻게 채색을 하나 해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게? 예, 채색을 하나. 채색. 예, 그냥 부딪힌 다음에 부딪힌 대상은 그냥 맨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거기다가 내가 겪은 뭐 일이나 업이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채색을 막 하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저게 그렇게 본 게 아닌데 이제 내 성향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하다못해 행선할 때 옆에 수행자가 지나가도 그냥 물질과 정신일 뿐인데 내가 이제 내 느낌을 덧붙여갖고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작용들을 막 보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보는 건 사띠는 마음일 거고 이게 색수상의식에서 수상행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마음이 마음을 보니까 이게 셰우민에서 말하는 보는 마음을 본다는 건지. 셰우민에서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의 수행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볼 때 뭐
심령체에서 말하는 이점이라든지, 다른 몸을 보는 데하고 어떻게 틀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을 많이 못 얻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힘을 못 얻는다는 게 이제 문제죠. 지금 그게 사실 10년 차에는 못 갔어요. 사실은. 그냥 단지 책에 나와 있는가, 그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네, 내가 들으면서도.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제가 책 보고 어느 정도 기초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배워보니까 제가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하고 여기 사람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저는 책들을 허지를 않고 책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전히 제 체험과 경험과 그 사회도의 그 티칭과 제 법의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으로 한 걸 보면 너무 엷어서 얕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울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책을 보고 법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내 스스로도.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는 꼭 다짐하는 게 내가 더 그 지혜의 힘을 길러서 법을 좀 자세히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소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채색이라는 게 우리 아까 도원 스님이 이제 그 채색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 돈을 5만 원 주고 해서 10만 원 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컬러가 채색이지 뭐예요. 근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딱 한마디를 한다면은 마음은 채색도 없고요. 컬러도 없고요. 채색이나 컬러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가 없어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없고 뭐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깁처 해서 처자로 그 장수처자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없습니다. 그 체험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저는 책들은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저는 아비담마도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은 적도 또 강의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오직 사회도의 가르침을 모토로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관찰하는 마음, 보는 마음이 되지 않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되지 뭐든지 이쪽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금방같이 그렇게 채색을 합니다. 채색을 한다는 말은 이제 제가 같아요. 내가 채색을 하나, 색깔을 입힌다고 하거나, 나 상을 만든다고 하긴 하나, 다 같은 건데요. 그런데요, 참, 그래서 이 부분은 업도 좀 알아야 됩니다. 업. 그리고 금방 또 부딪힘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책에는 또 그게 나와요. 예를 들면, 안근이 안경을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게, 마음이 대상하고 부딪히면 육식이 생긴다. 그렇죠? 안근이 육경화가, 육근이 육경화가 부딪히면 육식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부딪히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요? 12연기에 보면은 파사 빠짜요 외다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파사. 예, 거기서 파사 부딪히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외다나 생기고 그다음에 집착 생기고 많이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트나 어디서 부딪히는 순간 이제 막 작용이 일어나는데 파사가 일으키는 외다나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채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그 반대의 길이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 반대의 길이 있다.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사님이 빠싸라는 말을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반개했거든요. 이 빠싸를 부딪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촉, 접근, 뭐 부딪힘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반대, 진짜 빠싸. 금방 거사님 말하는 그 반대의 길에서 빠싸. 그거는 모양도 짓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색깔 입히지도 못하고, 형체도 없는 빠싸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그 싼냐 쌍카라가 전혀 안 돼요. 저희 사도는 저는 그 소리 듣고 제가 거의 뒤집어졌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도께서는 그 빠싸, 촉을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직접. 금방 같이 뭐 12연기 나오는 그 빠싸도 있잖아요. 그 촉수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촉이 뭡니까? 그랬거든요. 질문해서 인터뷰 시간에. 촉이 무엇이죠? 아는 마음으로 바로 아는 게 촉이다 이래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대체. 응? 어느 날 아까스 또 스님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사도가 속을 뭐라고 그랬죠? 그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자기 본문 유튜브에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 궁금해서 그 알아야 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사도 그 질문을, 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똑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접촉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게 법문을 하지만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부딪힌다고 그러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꽃을 보면 꽃하고 부딪히는 것. 꽃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육근이 육경하고 부딪히니까 육식이 생긴다라는 거는 거기서도 지금 순차적인 것이 있죠.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부딪히니까 말하자면 만나나 부딪히나 똑같아요. 부딪히니까 육식이 생긴다. 그거는 아직도 아기 걸음마예요. 그렇게 보는 거는 동시적입니다. 동시적에서 육식 속에 육군과 육경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미 그렇게 그걸로 말해서 한다면 그 반대의 길은 육경과 육식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근경식을 한다면 그게 삼삼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존재의 특성이거든요. 금방 같이 형체 만들어지고 색깔 만들어지고. 근데 빠사도 참 중요해. 빠사란다. 싼냐도 아주 중요해요. 싼냐 아십니까 혹시? 그냥 글자적으로는 인식. 그래서 인식이라도 하기도 하고요. 상을 만들어낸다 한다 그러는데요. 그 싼냐도 진짜 상을 못 만들어내요. 그냥 행만 하죠. 그냥 작용만 할 뿐이에요. 알아야 할 게 많아요. 시골에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여기 와서 한 가지 얻어가는 거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요? 이게 삿띠를 할 때 한 개만 온전히 봐야지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테크닉적으로 여러 개를 보는 걸 썼었거든요. 그 최우민에서 그거를 이제 권장한다는 거 알고는 있어서.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것만 계속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구나.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넓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네, 그거 확실하게 느껴갖고 이제 그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띠의 그 주 임무를 한다면 마음을 확장시키고 넓히는 거예요. 넓혀서 많은 대상들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대상에 한 번만 대상이 하나만 일어나 한 마음에.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한 개 대상만 보라고 한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보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대상이 어디 하나만 있나요? 미연 하나만 있나요? 다 보이는데? 거기서 쪽 안 눌러서 저 보이네 나는 또. 행선을 하다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네. 다 열어놓고 막 새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그때도 한 마리 가고 여러 마리 들리고 네네. 눈에 보이고
바람도 스쳐가고 동시에 느끼다가 이제 살짝이라도 발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마음에서 닦아 하는 게 싹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힘이 들어가면서 경직이 벌써 돼버리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면서 경직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경직이 탁 살짝 되더라고요. 그거요. 그래서 이게 뭐 때로는 발로도 마음이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저절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일부러 막 그래 하면 안 되는구나. 경직이 그럼 어떻게 해서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안 될까요? 그때? 비교한다고 다시 뭐 밑닦아를 놔버리고 다 열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편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경직은 어떻게 해서 풀어지냐면 그게 이제 이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따가 거삼이 말하는 그 이따가 대상으로 가는 가를 봐야 돼요. 그게 대상으로 보면 그게 끊어집니다. 그게 경직이 이완이 돼버립니다. 이게 책으로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라 우리 얼마 전에 이따가 이자라 많이 얘기했죠. 특히 아카사토 스님 그 본문에 우리 이승원 거사도 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 우리가 기울인다고 그러죠. 사띠는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고 또는 기울인다, 주시한다. 그 다음에 침투한다라는 말도 써요. 빠뜨 따라 막 그런 자료를 보면은 막 침투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사실 마음이 이렇게 기울이는 거는 이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띠가 그 강약에 따라서 달라요. 기울이는 게. 이게 말하자면 이쪽 보는 마음의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사는 말하자면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기울이는 건 좀 있다. 말하자면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오력이 들어있는 마음인데요.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그걸 이제 힘 있다고 그래요. 그 오력으로 기울이는 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따가로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울이는 거를 정사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책에서는 그게 말을 안 하죠. 이제 곧자라를 또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기울이는 것과 곧자라가 거의 동시에 묻어 있어요. 곧자라는 그게 곧자래요. 그게 법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울이는 거는 사띠라고 할 수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에 사띠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사띠를 보는 게 사띠를 지켜보는데 사띠를 보는데 이게 또 지켜보는 마음이고 지켜보는데 이게 또 사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랬거든요. 방금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진짜 힘이 좋으면 기울일 수도 없어요. 이건 또 어떤 일이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보고 하지 마시고 나보고 질문하지 말고요. 수행자들이 직접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이 좋으면 기울일 수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타카 이자라를 책으로 용어적으로 막 그게 시시비비하고 막 논쟁 붙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지혜 내는 수행에서는 지혜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울이는 걸로서 끝나버리면은 거기까지만 알겠죠? 기울이고 막 것도 없다는 것도 모르겠죠, 이제. 그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책은 늘 그래요. 책을 하거나 누구 들어서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거기만 딸랑 알고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아주 오묘하고 깊은 이치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쉽게 배우는 만큼. 그렇죠. 쉽게 먹은 밥이 또 쉽게 식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늘, 이게 그 마라톤처럼, 쉬지 않고 마라톤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짓말, 이 수행은 절대로 거짓말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아주 뿌리를 뽑을 때까지 그런 힘을 내게 하고 길러서 뿌리를 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행에서 지혜로서 이해하는 게 가장 힘있고 수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도에 머문다는 말도 여러 가지 이해가 있어요. 중도에 머물면은 기울고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중도도 참 색대로 하죠. 그냥 양극단에서 뭐 벗어났다고만 하기도 하고. 그건 기본이고. 중도도 체험을 알아야 돼요. 부처님만은 체험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얘기했죠, 본문 중에. 점심 공양상에 청국장이 차려졌는데 산팅을 넣고 이렇게 산팅을 하잖아요. 저는 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청국장 냄새가 이 손틈이 또 이 속에 착 올라오면서 코에 맡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통찰이 되는 거예요. 그 청국장 냄새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냄새잖아요. 그냥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띠의 대상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맡아진다는 것은 이미 사띠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띠 할 줄은 안다면서요. 사띠를 하고 있다는 건 안다면서요. 그래서 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청국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는 청국장 아는 마음이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 아는 마음에는 모양도 색깔도 형태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느낌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게 마음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게 법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 신수시법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청국장 냄새가 솔솔 코에 이렇게 올라와서 맡아지는데 순간 청국장 냄새가 어디서 나지? 미연님이 그때 알람 소리에 스마트폰에 알람을 켜놓고 이제 자선하고 일어나는 알람을 켜놨는데 항상 스마트폰을 앞에다 놨었는가 봐요. 놨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뒤에서 그 알람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 소리는 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봉진인 거예요. 일어나는 것에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과 경험으로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청국장 냄새가 어디서 나지? 장소가 없어요. 일단은 이제 좋습니다. 아는 마음에도 아는 마음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아는 마음도 장소가 없거든요. 마음엔 장소가 없다 보니 참 별일이죠. 참 별일이죠. 항상 청기누설만 해요, 저는. 잉설수설. 참 터무니없는 말만 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흉설수설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또 뭐야? 제가 잘 몰라서 여기까지 아유, 그게 아니라 아주 왜냐면 그렇게 질문을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알게 됐잖아요. 돌아가서 또 혼자 뭐 틈틈이 시험인 방법을 공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질문한 경험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던 거를 계속 잘못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한번 더 해보고 그래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십시오.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냄새를 막 알았다고 했는데, 아는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오케이를 하셨는데, 아는 마음은 알기만 하는데, 냄새가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는 마음, 그러니까 냄새를 아는 마음하고, 그걸 아는 마음이
부딪혔을 때 그걸 아는, 그러니까 일어나, 그게 장소, 굳이 장소로 하면 그 장소니까, 그러니까 보는 마음 자체가 일단은 그 냄새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더 급사라기를 모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지금 말하는 게 너무나도 막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막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알겠는데, 뭔가 알겠는데, 조금 정리가, 이제 지가 좀 더 성장을 하면 정리가 돼요. 이제 그 빠사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아주 미세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친 것이 많이 걷어내줘야 돼요. 거친 것.